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블랙핑크 제니의 침대 브랜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은 아니지만 1852년 스웨덴 페 아돌프 얀슨이 설립한 헤스텐스라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171년 전 방식 그대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에 천연 재료만 써서 31만 6천 달러, 공개된 최고가가 우리 돈 4억 원에 달하는 침대를 파는 회사예요. 헤스텐스가 말이라는 뜻인데 근대 유럽에서 말 안장을 만들어서 납품하던 기술을 가져와 침대 제조업에 뛰어든 가족 기업입니다. 또 100년 이상 영국 왕실 인증을 지켜낸 힘노스, 바이스프링, 또 침대 재질과 푹신한 정도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25개나 구입했다는 덕시아나까지 이른바 4대 명품 침대가 존재합니다. 침대를 영어로 bed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원시 게르만어에서 온 말인데 땅바닥을 파내서 만든 쉼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럽 일대를 넘보던 술탄도 고자케아 러그에 쿠션을 깔고 자던 게 전부였지만 산업과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자는 곳마저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침대가 남과 다른 지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인데 이분이 죽기 이틀 전까지 군주의 침대에서 국정을 수행했고 당시 17세기 다른 귀족들도 높은 프레임의 기둥을 천장까지 높여서 밖에서 안을 잘 볼 수 없도록 한 침대를 기본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도시가 발달하면서부터예요. 럭셔리로 여겨지던 침대는 대도시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인구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필연적인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부각됩니다. 고흐가 고갱을 기다리며 그린 아르레 침실 속 아담한 침대처럼 방 한 구석에라도 나만의 절대적인 휴식처가 필요해지게 되고 이런 욕망에 맞춰 내부 부품이나 소재를 개량해가면서 점차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인류의 밤을 책임진 산업이자 왕실, 과학의 힘을 빌린 마케팅 고수들의 놀이터, 그리고 미국 최대 침대 회사인 템퍼실리 인터내셔널 이야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대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 가구인데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광고. 나중에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되는 박상원 씨의 대사는 최대 고객인 신혼부부 공략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겪는 교체수에 눈을 돌려서 만든 광고였다고 해요. 이 대사를 남녀노소 기억할 정도가 되면서 이후에 침대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늘어서 지금도 국내 1위. 그런데 30년째 이 순위가 바뀌지 않는 건 템퍼 시몬스 구도의 미국도 비슷합니다. 요즘에야 한국의 지누스, 미국의 캐스퍼 같은 온라인 매트리스 회사가 안착해서 싸고 배송 편리한 제품을 공급하지만 기본적으로 매트리스는 가서 누워보고 구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유통점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하니까 정가가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게 됩니다. 세계 최대 기업인 템퍼실리 인터내셔널이 올해 초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로스 마진율이 약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장사 잘한다는 애플이 약 60% 수준, 테슬라는 20% 언저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장사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할인폭을 미리 정해두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회사들도 연구개발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일 스프링과 티타늄으로 코일이 잘 꺼지지 않게 받쳐주는 특허, 그리고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섬유 소재 외에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매년 5에서 6% 지루한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도 하죠. 우주선의 충격 흡수를 위해 만든 나사 특허 이름인 템퍼도 스웨덴 사업가가 라이선스를 가져다가 유럽에서 생산하고 다시 미국 등 전 세계 사업권을 바비 트러셀이 가져오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된 곳이에요. 템퍼 패딕은 2013년에 미국 매트리스 원조 기업인 실리를 인수하면서 썰타 시몬스와 함께 1위로 시장을 과점하게 됩니다. 실리는 1881년 미국 최대 목화 농장이 있던 시카고에서 탄생했는데 압축한 면화로 만든 매트리스 품질을 비약적으로 높이게 된 곳이죠. 시몬스가 1870년에 탄생했으니까 미국 내 매트리스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지역마다 인수합병으로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큰 투자 없이도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매트리스 회사들이지만 지난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석유 가격이 뛰면서 유통비용이 늘었죠. 여기에 철광석과 원자재 값이 2배씩 뛰면서 침대 매트리스 회사들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미국 2위 썰타 시몬스 침대가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을 하고 미국 매트리스 펌이라고 하는 업체는 경영난으로 약 13억 달러의 템퍼실리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난리통에 살아남은 1위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매트리스 기업이 비상장으로 돌아섰지만 배당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남은 돈으로 영국 드림스, 매트리스 펌 등 인수합병에 쓰고 OEM 라이선스, 그리고 메리어트 그룹 계열을 포함한 호텔 납품 비중을 80%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평균적으로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8월 들어 홀드 의견이 늘었지만 현재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인 주당 50달러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할 부분이 또 있죠. 2018년 대진 침대 라돈 검출 이후 실리가 2번 타자로 지목되고서 이후에 공장을 완전히 공개하는 등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한정된 회사가 점점 독식해 나가고 오래된 나사 기술력이나 혹은 멋진 음악과 모델을 내세워서 가격을 올려받는 건 어쩐지 얄밉기도 해요. 우주급 기술력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몸을 누일 수 있는 매트리스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